박스 문제인데 보니까 보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다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은 면적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네.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되면, 그러면 뭐 따라가죠? 안 되면 주택 외 물건 한도 따라가죠? 주택의 물건의 한도는 얼마인데요? 0.9. 오피스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9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기 적용합니다. 맞죠? 구체로 0.9. 개설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보수를 약속 요구했는데 안 받은 거지. 그쳤다는 얘기는 안 받은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한 게 아니지. 안 받았으니까. 근데 등록을 안 하고 했다고 해도 중개업을 한 거 아니니까 괜찮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디귿번. 이거 많이 강조해서 한 얘기는 아닌데, 자, 보시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같은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는 거죠. 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는 실비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 예치 비용이나 이체 비용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그래서 권리관계를 파악할 때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고, 매도인 같은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고, 매수인 같은 취득 의뢰인 쪽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암기할 때 권량이 반쯤 취했다 이렇게. 권량이 반쯤 취했다. 반쯤 취했다. 권리관계는 이전 의뢰인, 반환채무 이행보장은 취득 의뢰인. 이렇게 간혹 나옵니다. 간혹. 자, 리을 번. 매수인이 매매잔금 지급을 지체했을 때 잔금을 늦게 주네요. 자, 개업공인인서는 중개보수를 받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잔금을 지체한 건 누구 탓인가? 매수인 탓이잖아. 중개사 탓이 아니지. 그럼 받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이건 맞죠? 요 두 개가 맞고 밑에 두 개가 틀렸죠? 틀린 것은 그래서 디귿하고 5번이 답이고, 요 보수 계산 문제는 요거 뭐 다 맞추셨겠죠? 56제곱미터니까 85 이하예요. 85명 부하에, 그치, 부하에 목을 쳤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건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85제곱미터 뭐예요? 이하예요, 이하. 85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6제곱미터면 85 이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부엌, 입식 부엌,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시설. 이거 다 갖췄죠.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췄다. 하나, 둘, 셋, 넷. 이걸 가나 오피스텔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이때 매매 교환 쪽은 0.5고, 임대차 등은 0.4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1000에 40짜리니까 요거 환산하게 되면 1000에 40짜리를 환산해 볼까?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해 주죠. 그럼 5000. 그럼 거래 금액이 5000이면 곱하기 70으로 다시 새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거래 금액은 5000으로 낙찰. 요율은 요거죠, 요거. 0.4니까 20만 원 나왔네. 근데 한도액은 있다 없다? 한도액. 원래부터 없다. 얘는 오피스텔은 없다. 원래부터 한도액이 없다. 그러면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얼마다? 20.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인가요? 자격 취소.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걸 고르세요.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겸을 행했을 때, 와, 유명한 거지. 중자에. 자격 정지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중겸을 했다. 그러면 자격 박탈 사유. 요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 나올 때가 있어요. 은밀하게 나와서 조사하고 막 그래요. 누구한테 조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옆 부동산. 옆 부동산은 저기 정지 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는데 뭐 불이 켜져 있다. 뭐 한다 그러면 하면서 나중에 조사 나오면 가끔씩 불이 켜져 있던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조사 또 나옵니다.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 받은 때부터 자격증 반납을 언제까지 하셔야 되고 7일이 되겠습니다. 1번 너무 확실한데 이건. 그 다음에 3번 취소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는 사유를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안 돼. 사유서 내야 돼. 사유서 안 내면 그것도 과태료야. 말로 할 수 없어요. 자,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가 다르대. 교부한 데하고 사무소 있는 곳이 다르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자격 취소나 정지는 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사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보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거꾸로야 거꾸로. 그죠? 사자. 사교참. 그러니까 교하고 사가 있으면 취소나 정지는 정지 처분은 여기서 하고 필요한 절차는 여기서 해야 하니까 여기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을 때는 이렇게 통보해서 알려주죠. 사교적이어야 되겠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소 소재지관한 시도지사 이렇게 해야 되겠고 사 여기는 뭐예요?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되겠죠. 틀렸습니다. 4번.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 없이 이것을 국장에게 통보해야 되겠다. 자격 취소했을 때는 국장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가 하겠죠. 요거 맞잖아. 요건 자격 취소하고 나서 통보하는 건 맞잖아. 근데 언제까지 통보해요? 지체 없이 통보해요? 5일 내 통보해요? 응? 엥? 자격 취소하고 정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응?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의 차이점. 자격 취소는 통, 반, 장이 있어. 자격 정지는 통반장이 없어. 통장, 반장이 없다고. 요 장이 뭐예요? 청이야, 청. 청문. 요 반납. 이건 뭐예요? 통보. 그러니까 통반장이 자격 취소는 있는데 반해서 자격 정지는 통반장이 없죠? 그때 시도지사가 통보를, 말은 통보지만 국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보하고? 5일 내. 반납은 언제까지 반납하고? 그래서 여기는 다 숫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5일 내 통보, 7일 내 반납. 이렇게. 그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5일 이내죠. 여기는 그딴 게 없고. 그러니까 지체 없이가 틀렸죠. 지체 없이를 뭐로 바꾸셔야 돼? 5일 내 국장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응? 자, 그러면 다시. 요 차이점 중에, 내 노란 걸로 써볼게. 차이점 중에 자격 정지에는 있는데 취소에는 없는 게 있어. 정지는 있는데 여기 없는 게 있다고. 반대로. 그게 뭐냐면 자격 정지 사유를 등록관청이 알게 되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통보해 주는 게 있죠.
자격정지 사유를 적발했을 때, 그럼 시도지사한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한다? 요게 지체없이야.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된 등록관청은 정지를 자기가 못 때리니까 지체없이 누구한테 일러? 시도지사한테 일러. 요건 지체없이야. 요때는. 요것은 5일 이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여기 자격 취소 쪽은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숫자가. 5일 내 통보, 7일 내 반납 이런 식으로. 여기 자격정지는 뭐예요? 시도지사한테 어떻게 통보한다? 재빨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3번.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취소해야 된, 이거니까 절등치에 절등치. 자, 1번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으시는 거예요? 숫자 2가 일단 띄고, 그 다음에 뒤에는 사무소예요, 등록이에요. 그래서 두 번 등록한 것은 절등치. 이사 그러시면 안 돼. 2번 어디에 동그라미? 해산. 이것은 사망과 같은 거, 절등치. 3번은요? 5배 초과해서 고용했다. 요 말 나오면 보조원을. 요것도 뭐예요? 절등치라고 그랬죠? 1학년 1반까지 무조건 출제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조원 숫자. 그 다음에 4번은 집행유예 나왔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플러스 2년 동안 결격자죠? 이 사람은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아직 요것도 안 끝났죠, 지금? 이 사람은 결격자 맞죠? 그럼 결격자일 때는 절등치지. 지금까지 다 절등치니까 5번이 임등치겠네. 5번은 최근 1년 이내, 언제나 그런 얘기고, 3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업무정지 받고, 마지막에 뭐예요? 과태료 받았다, 그러면 죽어도 절등치가 될 수 없다. 요것 때문에. 끝이 과로 끝나서는 절등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여러 번 누적됐기 때문에 4번 이상이니까 임등치다. 답이 5번이에요. 자, 24번에서 협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협회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원래 실무교육은 누가 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시도지사가 직접 안 하고 어디에 맡길 수 있다? 협회에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실무교육은 협회의 수탁 업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시도지사라고 나와야 됩니다. 무슨 교육이니까? 실무교육. 창립총회는 서울시에서 1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원래 창립총회 순서로 보면 정, 창인 등 이렇게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정은 숫자로 보면 300, 600, 밑으로 가서 120 이렇게 따야 돼. 그러니까 창립총회잖아, 창립총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맞네. 300명 이상 틀리고 20명 이상 틀리고 숫자 잘 낸다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는 고생하셔야 돼.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업무에 들어갑니까? 도자가 좀 국어 좀 틀리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도 협회 업무에 들어간다. 그런데 중개법인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업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업무가 두 군데밖에 없어. 14조 법인 업무, 협회 업무. 거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부동산 정보 제공은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협회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 맞는 얘기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협회에 관해서 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이게 틀렸네. 너무 쉽네. 무슨 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있지.
5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요 협회가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해? 재빨리 보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요걸 잘 내죠. 5일 내에 뭐 하면 안 돼. 뭐 15일 내에 뭐 10일 내에 막 그렇게 틀리긴 해서 지체 없이가 맞아 이거. 누가 누구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협회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 그건 지체 없이. 그죠? 아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사를 알게 되었을 때 시도지사한테 통보할 때는 거기도 지체 없이 통보다. 여기도 지체 없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몇 번? 틀린 건 4번. 네, 자, 25번 가실게요. 포상금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거지 뭐예요? 1편이잖아요. 포상금 하면 양부모하고 7분의 교사님 안인광 붙였어야 됩니다. 안인광 이렇게. 1번은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될까나? 거짓으로 거래된 것처럼 꾸며냈다. 이거 뭐예요? 시세 조작. 시세 조작은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죠. 7가지 교란행위 중에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 왼쪽, 특특 높이방 오른쪽. 7가지 교란행위. 7가지 교란행위다. 7교사. 그랬을 때 두 보면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가 7가지 교란행위야. 이렇게. 여기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한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게 더 들어가면 특 높이방. 그래서 왼쪽 거 2개에다가 오른쪽 거 5개에서 7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요 중에서 여기 왼쪽 것은 부동산 사장님 쪽이야. 개공 등. 이렇게. 오른쪽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은요. 이것은 분여회 쪽이다.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분여회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여회하고 개공은 사이가 일반적으로는 안 좋다. 잘. 대립관계 있다. 근데 이 분여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라고 돼 있다?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7가지 교란행위에서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오른쪽이죠. 오른쪽 여기죠. 여기. 그래서 오른쪽 뇌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이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지. 그럼 7가지 교란행위가 다 누구든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오른쪽 뇌만 그래요. 오른쪽 뇌만. 왼쪽 뇌는 개공등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2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포상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 왼쪽 뇌, 오른쪽 뇌 다 포상금이 다 걸려 있고 형량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7가지 요 교란행위는 포상금 다 걸려 있고 3학년 3반짜리 됩니다. 전부 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걸 물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무조건 나와. 무조건. 포상 걸려 있는데도 지금 요거 묻고 있죠, 지금? 이건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좀 쉽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오. 1번은 시세 조장이고 2번은 뭘까요? 그렇지. 부당 표시 광고죠? 이 부당 표시 광고는 500과입니다. 근데 아까 포상금 걸린가 이거 없었어. 7가지 교란행위 거기. 그러니까 여기에도 없고 여기도 없어. 요건 뭐요? 아닌 자가 광고 낸 거야. 이건 광고가 엉터리란 거고 다르지. 이건 500과지만 이것은 뭐예요? 1항 1반짜리 형사처벌이요. 자, 여기요. 3번이 바로 그거잖아. 안인광이잖아. 1항 1반짜리죠. 포상 걸려있죠. 단체 특정 유무사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한다. 요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이거? 4번이 뭐, 4번이 뭐? 왼쪽 내에 해당되는 요거죠. 단체 담합이야. 두 가지가 있죠? 그 특정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지 말자고 제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비회원업소를 왕따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 응? 아주 갑질하는 건물주를 왕따시키는 거. 왕따야, 왕따 이게. 두 번째 왕따는 비회원업소. 그게 여기 들어가지. 이게 4번이라고 아까 거기서. 요거. 그럼 얘도 이제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다 형량은 얘도 뭐예요? 3학년 3반이요. 얘는 1학년 1반이고. 자, 5번은요. 우리가 기억한 대로 보면 이하. 10억 밑으로는 팔지 맙시다. 이거요. 이게 여기 들어가죠. 여기. 오른쪽 뇌에 들어가죠. 특특 높이 방. 이하 2. 근데 그건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안내문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특특 높이 방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는 몰라도. 안내문 나와서 더 빨리 풀려면 안내문 나왔네. 그러면 특특 높이 방 7가지 결합 중에 오른쪽 뇌 이렇게. 포상금도 걸려 있겠고 3학년 3반이겠고 막 줄줄줄 나와야지. 자,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26번, 3학년 3반에 해당한 것이 아닌 것은 자, 1번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그렇지. 요건데 부당한 시세 부당 요렇게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시세 조작이죠. 시세 조작을 법정으로 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 우리 암기한 대로 하면 시세 조작. 왼쪽 7가지 교란행위 중에 왼쪽 내에 뭐 형량은 3학년 3반이고 교란행위고 뭐 포상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자, 2번은 그렇지. 얘도 7가지 교란행위 중에 들어가는데 오른쪽 내죠.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번은요. 다르게 공개했다. 너무 쉬워. 이건 답은 3번 보는 순간에 그냥 사이다차. 1학년 1반이요. 바로 나와야 돼. 쌍방대리는 직접거래처럼 3학년 3반. 그렇지. 요건 7가지 교란행위 전부 다 3학년 3반이에요. 교포 3세. 그 다음에 5번은 단체에 동그라미 치고 뭐 내용 모르셔도 3학년 3반 이렇게 되지. 단체 담합 뭐 이런 건가? 제안했다고 나왔으니. 다 3학년 3반인데 요 3번만 1학년 1반이죠. 예. 요런 정도는 뭐 그래도 쉽게 나온 겁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 1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백과죠. 이렇게 싹. 2번은 500과. 3번은 간판 안 뗀 거, 철거 안 한 거. 이것은 철거 사유에 들어가지만 과태료는 없어요. 안 뗐다고 그래서 대신 뭐요? 대집행만 있지. 바로 대집행.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에 요렇게 쓸 것을 안 썼다. 명칭에 동그라미 쳐야 돼. 명칭 사용 의무야. 안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백과다. 백과지 뭐. 자, 5번은 어디에? 성명인데 5개 광고물 요거죠. 간판 실명제. 거짓으로 표기해도 백과입니다. 거짓 표기도 간판 실명제 위반입니다. 표기 안 해도 백과, 거짓 표기해도 백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이겠고 28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고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이 있습니다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우리 개공은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혹시라도 및 날인 거면 안 돼요. 일단 이걸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개공이. 요 신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돼요? 신고관청. 이런 거 속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응? 맞추셔야 돼, 이런 거. 자, 2번, 3번, 2번.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지자체가 토지를 매수했네. 중개사 없네, 지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긴 해야지. 예.
그 신고서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해야 되죠. 지자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 신고하는 거지, 이것도. 어? 단독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어떤 거예요? 일방이 거부했을 때, 일방이 국가 등일 때,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이거 국가 등하에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니까. 자, 3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몽땅 신고해야 되겠다. 이게 틀렸죠? 임목 같은 건 신고 대상이 아니죠. 4번.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공이 대행을 해줄 수 있죠? 아니, 대행을 해줄 수 있다고 맞아. 근데 전자문서로 요러고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지. 전자문서로 요거 때문에 틀린 거지. 이거 빼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4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중개사가 신고해야지 왜 당사자가 신고하고 그래. 그렇죠? 누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그래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사가 중개했다고 할지라도 주택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안 했다가는 백과 이렇게 되죠? 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자, 29번. 아까 뭐예요? 답 옳은 거니까 3번 아니고 2번이에요. 2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29번.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이 무엇인고? 누구는 3조에 따라서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겠다. 요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누구? 국장이고. 신고관청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누구에게 통보해야 되겠다?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 세무관서회장, 세무서장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요거네, 요거. 2번. 등기소장 그러면 안 되겠죠. 자, 30번 왔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나 어제도 그 단지 앞에서 복숭아 팔더라고. 근데 뭐 한 박스에 얼마 이렇게 하니까 막 줄을 서갖고 그 옆으로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 길을 못 가고 막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자기가 지금 사야 되는데 유모차 끌고 나왔더라고 할머니가. 사야 되는데 줄 서야 되는데 우리가 막 지나가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죄송하다고 우리가 막 하면서 지나가고 그런 건 진짜 어떤 해프닝이죠.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건. 자,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서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계약이 해제됐을 때 해제 신고 누가 해야 돼? 이때 공동으로 해요? 네,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출제됐었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500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진 신고라고 하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면제 될까요? 된다. 된다가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좀 특별하잖아요. 자료 제출할 때 안 내거나 막 이런 거. 불구하고 거짓 신고. 이 두 가지만 감경 면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되는 거지, 이것도. 30일 내에 하는 겁니다. 자, 2번. 당사자가 해제 신고를 안 했다. 바로 나왔네. 넘어가고. 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해제되게 됐다면 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줬으니 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해야 되겠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 이럴 때도 누가 해야 돼? 당사자 하는 거고. 4번. 해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어떻게 해요?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되겠다. 우리는 즉시란 말은 거의 안 써요. 전부 다 이제 지체 없이냐 즉시냐 이렇게 나오면
거의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대부분 뭐예요? 지체 없이요. 물론 5일, 7일도 있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는 대부분 지체 없이예요. 즉시를 쓰는 경우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휴업 신고했던 양반이 다시 영업을 하겠다고 재개 신고했을 적에 관청에서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반환할 적에는 그때는 유일하게 즉시 반환 이렇게 돼 있지.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이 뭐요? 지체 없이. 이것도 지체 없이 발급이요. 그러면 요거 맞고. 그 다음에 5번. 거래 신고한 뒤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매도인이 취소할 수 있잖아, 경우에. 이때는 매도인과 뭐 착오로 계약했다고 취소하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취소 신고해야 되겠다. 맞는 말이야. 취소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하죠. 취소 자체는 민법적으로 나 착오해서 취소야.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해제 신고는 이건 취소 신고죠. 해제 등 신고는 그래서 취소 신고는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지. 네, 여기서. 근데 일반인 거부했을 때는 또 뭐 가능하고 막 그래요. 네, 그건 똑같아 구조는. 근데 공동. 아까 해제 신고도 원칙은 뭐예요? 해제 신고도 원칙은 공동 신고. 취소 신고도 무효 신고도 그 세 가지를 합쳐서 해제 등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취소됐을 때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해제 등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요게 출제됐었죠.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 틀렸죠? 3번. 다른 거 또 틀렸어요? 이거 3번 틀렸잖아요, 지금. 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연장전 가고 싶은 그런. 아니, 어떤 직장의 얘기 들어보니까, 보험회사인데, 거기 베테랑인데 집을 안 간대요. 베테랑인데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 이렇게 대리점 같아. 근데 안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막 8시, 막 9시까지 일하다가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가니까 처음에는 신입 같은 거 눈치 보다가 못 가고 막 그런 경우.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맨날 늦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가요 하고 이제 지금 나오는데 처음에는 잘 못 나왔다는 거지.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 결론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막 공감이 돼버려 그냥. 그래서 지점 대표도 아니 거기 손해보험 그 담당자는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막 왜 안 들어가?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싶겠지. 근데 그 시엄마가 다 있죠. 저 집안 다 거의 식모야 식모.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자, 옳은 것을 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거짓말. 주거용도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니까. 임대차 계약 당사자용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여기가 해야 되지요.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3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가격 변경된 경우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이게 변경 신고구나. 그죠?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이걸 변경 신고라고 그래. 변경된 데부터 30일 안에 하는 거예요. 이 변경 신고도 누가 해야 될까? 계약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일 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 4번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이거 틀렸네. 500화가 아니고 100화. 이런 사람을 잃으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부가과태료의 2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 변경 신고 안 한 사람을 잃으면 포상금을 주나요? 변경 신고 안 한 사람을 잃으면 포상금 주냐고. 안 줘. 포상금 걸려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뭐예요? 거짓 신고했거나 불구하고 거짓 신고했거나 임대차 거짓 신고했거나 이 경우에 주지.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이런 해지 신고 안 했다고 그랬을 때
과태료 맞겠지만 그 사람을 일렀다고 해서 포상금 주지는 않는다. 포상금 주는 것은 거짓 신고야. 진짜 거짓 신고, 불구하고 거짓 신고, 임대차 거짓 신고. 거짓 신고 3개. 3종 세트. 그것만 포상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5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주택임대차 신고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요거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고, 이거 했을 때는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다만 이거 할 때는 뭘 들고 가야 돼? 계약서를 싹 들고 가야 되지요. 응? 그러면 요렇게 해준다 이 말이지. 5번 요거 틀렸어요? 맞는 거 몇 번이냐면 3번인가요? 자, 그 다음에 32번. 토지거래 허가 받겠다고 신청서를 넣었을 때 그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요. 틀린 거.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다가는 중개사의 정보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중개사의 정보는 신청서, 허가 받겠다는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맞죠? 이건 중개사 가지고 없어.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쓸 때 중개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론적으로. 2번.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보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이 허가관청에서 들여다볼 건 싹 들여다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뭘 들여다봐요? 등기부 이런 거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할 때 등기부 등본 같은 걸 제출해요? 안 하지. 왜 제출 안 해요? 알아서 띄워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개업소 등록 신청할 때 건축물 대장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안 하게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건축물 대장을 구청에서 띄워서 알아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열람해볼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낼 때 분사무 설치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구비서류에 실사보가 있고, 그죠? 그런데 법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래 뭘 내야 돼요?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내야 돼. 법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를 내야 된다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업 등기, 법인 등기부를 내야 된다고? 그거 내요, 안 내요? 안 내, 실제 안 내. 왜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 가면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있잖아. 부동산 말고 등기부 띄워볼 수 있죠? 상업 등기 된 거 띄워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비서류에서 등기부나 무슨 뭐 대장이나 이런 건 구비서류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지.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지. 다 그래 다. 3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해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 이거 처분이 뭐야? 허가 처분도 있고 불허가 처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한 달 안에 뭘 할 수 있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맞죠? 이의 신청 요것은 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개월이네. 여기서 불허가 통지 받았을 때 매수 청구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개월 내에 하는 거지. 그죠? 전부 다 1개월인데 그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 받은 대로 그 땅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용하라고 이행명령을 때리고 이행명령서를 보냈는데도 허가받은 대로 땅을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지요. 그 허가 내줬을 때. 그랬을 때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물리게 되는데 이행강제금 나온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건 언제까지? 그건 30일이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이 30일이고 요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1개월이고 그러니까 이걸 30일로 하면 틀리겠죠? 4번 토지거래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 받은 사람은 한 달 안에 시군구청장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1개월이죠? 불허가에 대한 매수 청구 1개월 내에. 이러면 시장우수구청장은 매수를 해줘야 되죠? 그 매수하는 금액은 얼마? 어떤 금액으로 매수하게 해야 된다? 공시까지 이거.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지금 사겠다고 한 허가 신청서에 들어온 그 예정 금액 있잖아요. 그게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이면 어떡해? 그 낮은 금액으로 사주는 거지. 아주 영리한 놈이야. 그렇잖아요? 예. 공시지가야. 그것도 헐값인데 혹시 너희 둘이 거래하려고 그러는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그럴 리는 우주 안에 없다 사실은. 예. 혹시라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그 낮은 금액으로 우리 사줄게라고 조문은 돼 있다. 예. 아주 염치 없는 놈이다. 합리적이긴 해. 근데 되게 염치가 없잖아, 이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까? 법조문에는 돼 있다, 그렇게.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매수할 자로 하여금 요거 연결되는 거네.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어디에 들렸을까요? 이게 답이네? 아니고,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지. 30 몇 번이에요? 3번. 토지거래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겠다고 취득을 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농사 안 짓고 창고 부지로 쓰고 있다. 뭐 이런 거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래.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토지거래 허가 내줬던 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를 내줬더니 허가를 내줬어 일단. 그런데 허가 받은 대로 안 쓰고 있으니까 야 빠꾸 너 허가 아니야. 허가 취소시킬 거야. 할 수 있어.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건 가장 기본이지. 두 번째.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가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지금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매수할 자를 딱 정해갖고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요게 뭐예요? 선매, 협의, 통지야. 이렇게 선매, 협의, 통지 대상이 되는 땅은 두 가지 땅만 되는 거죠. 선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땅이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공익사업용 땅이든지 또 하나는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땅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걸 거래하려고 막 했을 때 뭐예요? 딴 사람 내세워서 그냥 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행명령이죠. 이행명령일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행명령서로 하죠. 그러면서 말미를 몇 개월을 줘? 3개월 줘. 3개월 내에 농사 지어 이렇게. 그래도 농사 안 짓고 막 버티면 그 다음 하는 것은 뭐예요? 이행강제금 이렇게 되는 거지.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 목적대로 안 쓰고 있을 때 그 자체에 대한 제재가 또 있겠죠. 그랬을 때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 놓고 있다. 그러면 몇 대를 얻어맞을 짓이다 이거. 7대다. 이것도 맞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 거 이거. 기출문제네 이거. 그죠? 기출문제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니잖아 이거. 이게 지금 어떤 건데? 토지 거래 허가를 내줬더니만 허가 받은 대로 안 쓰고 있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 제도죠.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과태료가 없어요. 과태료 나오는 거 어디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거기가 과태료야. 토지 거래 허가는 과태료가 없어. 여기는 뭐예요? 이행강제금.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도 과태료.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특례도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형사처벌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과태료가 틀렸죠, 5번. 야, 연장전 가고 싶으신가 봐. 34번.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 이건데, 요거 포상금이 뭐예요, 이거? 2편이죠? 그럼 2편은
허모. 이 경우에 포상금이 걸려있다.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은 뭐예요? 토지 거래 가지고도죠, 크게. 자, 1번. 옳은 거요. 신고 관청 또는 허가 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한 달 안에 포상금을 줘야 되겠다. 한 달 안에 포상금을 줘야 되겠다. 2편이니까 2개월이지. 자, 2개월입니다. 2개월. 2. 포상금 지급에 들어간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아니고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아이고.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 위반행위자가 일러 바쳤을 때는 포상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도 아니고 준다도 아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2번 정도 나왔죠. 지급하지 아니할 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고 있지 않았을 때는 신고사건에 대해서 허가관청에 이행명령이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맞는 겁니다.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포상금은 얼마 걸려 있어요? 건당 50이요. 근데 언제 주죠? 이행명령이 떨어지면 관청 입장에서는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행명령만 있어도 아직 이행강제금 고의사가 안 날아가도 그 전 단계로 이행명령만 떨어져도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한다는 거죠. 4번 부동산 등의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이건 이제 포상금 받으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얼마를 떼어주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데 얼마를 넘을 수 없다. 1000만 원 넘을 수 없다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어. 맞은 것은 4번인가요? 예. 35번 가시겠습니다. 35번 밑에가 아니고 위이군요. 요것은 묘네 묘. 옳은 것은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 존속기관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그렇습니까?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건입니까? 될 대로 되랍니까 지금?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다. 그럼 맞다고 하셔야 돼. 다만 존속기간은 그래서 이걸 유추 적용해서 30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것도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거지. 분묘가 존속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영구적인 거지. 다만 2000년도 초반 2001년도에 장사 등이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뒤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했을 때는 그죠? 그런 경우는 존속기간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뭐 이렇게 되지. 법 시행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거 말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와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시행된 후에 시효 취득이 인정돼요, 안 돼요?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면 이때 평원 공연하게 20년간 묘자리 써왔을 때는 시효 취득이 되죠? 법 시행된 뒤에 시점일지라도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요? 그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해 놨을 적에는 그 이후에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묘자를 써왔다고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 취득은 인정될 수가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그렇게 써져 있다. 그렇게 써놔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법 시행된 뒤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지.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법 시행된 뒤에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갖고 둘이 약속해서 묘자리 쓰게 하는 것은 1000번, 10,000번 가능한 거지.
그죠?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거지 합의에 의한 인정은 돼요. 자, 3번.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할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는 바람에 분묘기지권을 옛날 땅 주인이 취득하는 경우죠, 있죠? 이랬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거 뭐지? 이장의 특약 없이 그지 이럴 때죠. 이럴 때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 달라고 할 수 있죠. 등기 넘어간 시점부터. 그죠? 이때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가 아니죠. 아니고 성립한 때부터지. 이렇게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계산해서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시효 취득인 경우지. 그렇죠? 그랬을 때는 청구받은 때부터 지료를 줘야 된다. 시청료 했었잖아. 시청료. 시효 취득은 청구받은 때부터 지료를 납부해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뜻이지. 얘는 그거 아니죠? 뭐 몇 번씩 나오는지 몰라. 이거 그러면 맞나요? 맞죠, 이거. 4번은 분묘가 멸실되었을 때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 그러면 아직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볼 수 있죠.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겠네. 5번. 분묘기지권에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묘를 딴 곳으로 이장할 권능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원래 이장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원래 안 들어가요. 다만 예외는 있죠. 그 예외가 뭘까요? 종중묘죠. 종중묘를 남의 땅에다가 비종중이 무더기로 써놨을 때 이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는 포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치? 그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장하는 것은 인정해도 상관없죠. 땅 주인한테 피해가 안 가니까 이럴 때 이제 이장할 수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죠. 원칙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 매매계약을 하면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갑하고 을이 짜가지고 갑과 병 간의 명시상 약정에 따라서 병명의로 이전 넣기로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을 소유 부동산을 갑이 이렇게 해서 산 것이다 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 앞으로 등기 안 가져오고 둘이 짜가지고 병명의로 약정을 한 거지. 명시탁하기로 등기를 가져갔다. 이런 케이스고 틀린 것을 물었어요. 3자 간의 명시탁에 해당된다. 맞죠? 약정, 등기, 둘이 매매계약. 이걸 중간생략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중간생략형 명시탁이다. 자, 2번. 병명의 등기는 무효다. 여기서 보면 무효 이렇게. 예? 예. 다 무효죠. 매매계약은 유효.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법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다? 을한테. 병이 아니고. 예. 그래서 갑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고.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맞고. 쉬운 문제예요. 4번 갑은 매매계약에 기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5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가 맞아요. 갑은 병에 대해서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없다는 게 최근에 3번 나와서 3번 이게 없어. 이거 못한다는 거죠. 5번이 답이고 37번 가시겠습니다. 이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 틀린 거. 차임의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5%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계약할 때는 5% 넘게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인분들이 전세로 막 어떤 경우 되게 싸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금이 올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갱신 요건 행사하게 되면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5%밖에 얼마 안 돼. 그렇게 되게 불만이 많으시죠. 근데 민간임대 주택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더 심해 이제 4년 정도가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8년 10년 했잖아. 그 기간 동안은 5%로 제한이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계속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 빨리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기를. 그래서 전화해보면 끝나면 막 그 사람 전화 받을 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전화를 받아. 끝났다고. 이제는 어떻게 전세를 제값으로 받을 수 있다. 전세 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8년, 10년 이게 길어요. 자,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경우, 저당권 들어서고 나서 증액됐을 때는 그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자한테 지지요. 저당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들어왔으니까, 올렸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낙찰자 소유자한테 그 올린 금액 갖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출문제 지문이죠. 예. 이거 후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올린 만큼만 밀리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요. 자, 3번.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해버리면, 등기는 해놨지만 대항요건 상실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 날라가지요. 상실한다 하니까 맞죠. 4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을 나중에 했다 이거지. 그럼 우선면허권은 언제 생겨요? 전입신고된 다음 날이지. 그런데 전입신고한 날이 저당권 등기 들어온 날하고 같대. 그 순간에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이 돼버리면 저당권자가 이기잖아요. 그럼 이거 우선 배당에서 우선순위에서 지죠. 저당권자한테 우선할 수가 없지요. 틀린 건가요? 4번이고 5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 지방공사, 경기지방공사, S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죠. 예외적으로. 38번. 상가겠죠. 근데 선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있다는 게 일단 의미가 있고, 상가인데 서울 상가입니다. 근데 금액을 보니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문제 안 되고,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환산해도 1억 5천 정도니까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보증금이 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임차인을 임대인 갑인데 설명 내용 중 옳은 것은 임차인을이 연체 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월세가 100만 원이잖아요. 아까. 그럼 2달치 빌린 거죠. 이랬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달치 300 밀려 있어야 됩니다. 현재 스코어. 그 다음에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에 가액이 있고 나서 1년이 안 돼가지고 또 가액을 할 수 있나요? 네. 가액은 1년 제한, 5% 제한이 없죠. 증액 갈 때가 1년 제한, 5% 제한이 있는 거고. 3번. 어떻게 줄 문제네요.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19년 8월 30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에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 갱신. 그래서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뭐예요?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해지가 아니고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게 묵시적 갱신이죠.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시게 되면 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권 그 얘기만 해요. 계속 임차인하고. 뭐 재계약 5% 뭐 얘기 맨날 그 얘기하다 10년 가요. 다른 게 잘 몰라도 돼. 나중에 이제 가면 공법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막 이렇게 돼. 근데 그게 편하죠? 계속 아파트 앞에서 하면서 계속 뭐 용도주 올라오리는 그런 거. 전세 기간 뭐 대출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그거 갖고 계약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나중에 가면은 뭐 상가 안 하고 그러잖아. 뭐 상가 건물 뭐 최단 기간 1년 이런 것도 다 까먹어. 근데 까먹어도 돼. 돈만 벌면 되지 뭐. 자, 4번.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경매 넘어가기 전에 그 말이죠.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딱 신청을 해놨다. 아이고 이러면 이제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거 질문을 이제 되게 많이 받는 건데 이게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그것도 있는데 이게 조문상 표현이 아니에요. 조문은 이런 말이 없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고. 그런데 그건 보증금 전부예요? 그중에 일부예요? 일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실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데 조심할 게 이거 소액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5천에 월세 100은 소액이에요? 아니에요? 상가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물을 수 있다고. 물었다고 벌써. 에? 5천에 여기 지금 보면 월세 1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서울지역은 6,500인가 그래. 그것만 보면 이거 소액처럼 보이죠. 이거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근데. 그러면 1억이 넘어가죠. 소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최우선 면제권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기출문제 이미 나왔어요 이렇게. 또 나와요 또. 5번.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을 때 지금 보니까 임대차 등기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없으니까 요것은 이제 요 등기는 민법으로 가는 거 민법으로 등기니까 대항력이 있을 수 있죠. 사업자 등록은 요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야. 응? 근데 그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상가가 이 상가 건물을 갑 상가였는데 누구한테 넘어갔어? 병한테 넘어갔지 상가 건물이. 그렇죠? 근데 요 세입자가 이제 을이겠죠? 근데 이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안 돼 있어. 그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상태지 지금. 대항력권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새 주인이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라도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얘한테 대항력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건 대항력이 없어. 없다고 돼 있네? 없어. 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5번이야. 자, 빨리 가볼게요. 이제 39번인가요? 틀린 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후순위가 넣었다고 해도 소멸하게 되죠. 소멸하는 이유는 요 저당권은 배당 타는 게 목적이에요. 배당 타는 게. 배당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 우선 면제예요 그게. 최선순위 지상권은 얘는 배당이 목적이 아니죠. 경매 절차에 낙찰자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왜요? 1등이니까. 최선순위라고 나왔으니까. 그 지상권자는 비우지 않아도 돼요. 땅을.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유치권자가 낙찰자란 말입니다. 이 말이. 유치권자가 지금 막 틀어지고 있어.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못 받아서 낙찰자가 오니까 낙찰자한테 야, 나 공사대금 너 내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다만 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으면 낙찰자의 채무가 아닐지라도 안 물어주는 상태에서는 못 비킨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어. 3번 틀렸죠?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이야. 뭘 물을 줄 알겠어요. 이거 원래 인수야. 근데 이 양반이 입을 벌려가지고 배당 요구하고 배당 타고 나갈게요 하면 배당 타고 없어지는 거지. 배당을 다 못 타도 소멸합니까? 배당을 다 못 타도 소멸합니다. 이거. 그게 전세권이에요.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했어. 근데 배당에서 다 못 받았어. 보증금 2억 중에 1억 5천원 받고 5천원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소멸. 나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5천 더 받을 때까지 버티길 수 있다는 거지. 응? 네,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민법 전세권 등기보다 더 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더 센 거예요. 5번 지역권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얘 죽어야지. 대항할 수 없잖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소멸된다라고 그러니까 맞죠? 얘가 말소 기준이죠? 그런 거 몰라도 그냥 국어만 하면 돼. 대항할 수 없죠? 죽어라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 예. 자, 마지막 문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매수신청 대리인 되겠다고 수원지방법원장한테 신청을 하면 며칠 안에 등록을 시켜줘라? 매수신청 대리인 되겠다고 등록 신청하면 며칠 안에 등록을 시켜줘야 돼? 14일이죠. 중개업소 차리겠다고 등록 신청하면 며칠 안에 등록의 통지를 해주라? 7일이고 매수신청 대리인 되겠다고 했을 적에는 14일 아니지. 지금 여러분이 충격이 아니고 내가 충격이요. 지금 누가 충격을 받는지 모르겠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이거 등록 전이야. 매수신청 대리는 보증 설정을 미리 해놓고 등록 신청해야 등록이 나는 거라고. 중개업소 등록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걸 제출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제출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야. 이게 틀린 거지. 3번 민사집행법에서 매각에 관해서 형법 136조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규정된 유죄 판결을 받고 그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했을 때는 결격자다. 이런 유죄 판결 받은 거 있잖아. 이렇게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 나오죠. 공무집행 방해죄. 그 몇 년 동안 결격자다? 2년이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3년 아니고 2년. 경매 실무교육 시간은 이거보다 길죠? 이빨 싸움이 죽이네까지 가야 돼. 경매 실무교육 받다 죽는 사람이 가끔 나온다니까. 진짜. 5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재단은 입찰 대리할 수 있는 대상 물건에 들어간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나 그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도 토건 입광공, 중개 대상물도 토건 입광공. 그렇지만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 물건은 토건 공지. 그래서 우수수 빠진 게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빠지죠.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그 시험 공부하고 오세요. 오늘처럼 그냥 오지 마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